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돋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스웨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서현진 주연 JTBC 드라마 러브미는 세대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경험한 후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원작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모두 요약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드라마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의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울음도 큰 감정의 폭발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흘려 보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스탠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응급의학과 의사인 딸 클라라는 평소처럼 출근했으며 아들 아론은 특유의 가벼운 태도로 일상을 살아갔죠. 이 가족은 슬픔을 함께 겪지 않고 각자 따로 견디고 있었는데요. 한편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클라라는 남들 눈엔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독하게 외로운 인물이었어요. 사랑을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두려웠기에 깊은 연애를 할 수 없었죠. 또한 클라라는 기혼자인 요한과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한은 이미 끝난 결혼이라며 아내와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요한이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언젠가는 정리할게 라는 말에 매달립니다. 그러던 중 클라라는 요한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요한은 뻔뻔스럽게도 클라라를 놓지 않으려 하죠. 클라라는 요한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음을 깨닫지만 사랑받는 기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면서 클라라는 마침내 요한과 완전히 이별하고 처음으로 혼자 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과의 관계를 끊은 뒤 클라라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랑에 있어서 늘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던 클라라는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하며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죠. 사실 클라라는 그동안 항상 사랑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췄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늘 상대에게 있었죠.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선택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클라라는 처음으로 타인의 사랑이 아닌 자기 결정으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한편 20대인 아론은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지만 책임이 필요한 순간엔 늘 한 발 물러나며 진짜 책임은 회피하는 인물인데요. 아론은 안나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설렘이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아론은 우연히 만난 맥스에게 끌리며 자신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죠. 하지만 오랫동안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삶을 선택해왔던 아론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안나와의 결혼을 계속 준비하는데요. 한편 안나는 아론에게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결국 아론은 안나에게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럽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취소하는 선택을 하며 처음으로 거짓된 안정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죠. 한편 스탠은 혼자 남은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최소한의 교류만 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밤이 되면 혼자 아내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직장과 집으로 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스탠은 주변 사람의 권유로 사회적인 자리에 나가보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데요. 스탠은 아직 다시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엘리자베트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데요. 엘리자베트는 아내를 잃은 스탠을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에 스탠은 엘리자베트에게 연애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곤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스탠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받는 순간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실의 상처 때문에 엘리자베트와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이렇게 시즌 1은 클라라, 아론, 스탠 모두 사랑을 잃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선택을 하며 마무리되는데요. 시즌 2는 몇 개월 후의 시간대로 진행됩니다.
클라라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데요. 그러던 중 새로운 남자 페테르를 만나게 되지만 과거의 상처가 벽이 되어 페테르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죠. 하지만 페테르는 클라라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애매한 말로 희망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즉 클라라는 처음으로 추측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를 만난 건데요. 또한 페테르는 클라라를 찬란 의사, 강한 싱글맘, 버텨온 여자가 아니라 그녀가 느끼는 불안함마저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클라라는 페테르와 함께하며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건 요한과의 관계에서는 끝까지 불가능했던 거죠. 요한은 클라라의 삶 옆에 있었고 페테르는 클라라의 삶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클라라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을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페테르 앞에서 조건 없는 솔직함을 선택하며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게 되죠. 또한 사랑을 통해 외로움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페테르를 만나며 클라라는 혼자서 완벽하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러브미 이 드라마에서 페테르는 클라라의 구원자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페테르는 좋은 사람이고 건강한 연애 상대지만 클라라의 인생을 대신 정리해줄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러브미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 클라라는 그 누구와 사랑해도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해서 끝이 납니다. 한편 아론은 맥스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공개할 용기는 없었어요. 아론은 맥스와의 관계를 숨기다가 결국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맥스는 숨어서 하는 사랑에 지쳤거든요. 이에 아론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결심하지만 쉽게 내뱉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삶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론은 결국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는데요. 아론의 변화는 난 남자를 좋아해 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 삶의 일부로 책임질 수 있다고 선택하는 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커밍아웃은 정체성의 선언이라기보단 책임의 선언이었죠. 클라라는 동생의 고백에 놀라지만 진심으로 동생을 받아들이고 스탠 또한 아들의 선택이나 정체성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게 아론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후 아론과 맥스는 다시 이어지고 아론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진짜 관계를 시작합니다. 한편 엘리자베트와 거리를 두었던 스탠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알게 되고 삶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후 스탠은 엘리자베트에게 자신의 병과 불안을 털어놓는데요. 엘리자베트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거나 물러서는 대신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스탠의 불안을 부정하지도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죠. 당신의 상태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다고. 이 장면은 스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스탠은 엘리자베트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하며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